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8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88년도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된 그 해입니다. 그쵸?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016, 네, 2016 AX 조직에 관한 네, 내용들이 있죠. 258페이지예요. AX 조직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네. 요 부분이에요. 네. 정신별님 쫙 화면 켜지고 감사합니다. 네. 경영 환경의 근본을 흔드는 격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혁신적 발전,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변화의 삼각 파도는 AX 조직으로의 개편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죠. 생성된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달려나가고 중국은 치고 들어오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안주는 곧 도래를 의미한다. 안주는 곧 도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최근 크고 작은 기업들이 오랜 역사와 관행을 뒤집는 조직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저는 이 대통령도 바뀐 부분들이 굉장히 조직 개편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일단 네, 2024년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현대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현대 자동차는 기계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130년간 지속된 자동차 회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엔진, 변속기, 전장 등 부품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연구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AVP와 TVD라는 명령 구조로 개편됐다. AVP는 흩어져 있던 소프트웨어 역량을 한데 모아 IT 기업 출신의 인재가 수장을 맡고 TVD는 하드웨어 개발 조직으로 차량 개발 전문가가 이끌게 했다. 조직 역시 개별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이는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다.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든다가 아니라 고객의 모빌리티 경험을 설계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조직의 비전을 재정의했다. 자율주행이 강조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에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나 다름없다. 저 이거 읽고 얘기한 건 아니었었는데 뒤에 읽었는데 여기 나왔네요. 바퀴 달린 컴퓨터. 제가 했던 얘기가 써있네요. 네. 바퀴 달린 컴퓨터나 다름없다. 그래서 무선 업데이트도 성능이 향상되고 구독 서비스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사라진다. 시장은 새로운 논리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와 문화를 환골탈퇴시키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현대 자동차의 이러한 혁신은 가장 무겁고 경직된 제조업조차 AI 시대의 논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AX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든 2026년에는 많은 기업이 크고 작은 조직 개편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2026년에는 많은 기업에서 크고 작은 조직 개편이 시도되는데 크고 작은 2030년 안에는 굉장한 개편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개편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조직 개편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떤 인재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가다. 일단은 두려움이 크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조직의 개편은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직무를 만들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조직은 핵심 의사 결정자를 중심으로 그를 보조하는 인력이 모여 있는 피라미드 구조였다. 로펌은 로펌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변호사 한 명에게 패럴리걸이라는 이라고 불리는 전문 연구원과 타자수 타자수 필격사 등 여러 보조 인력이 배치된 한 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누구나 직접 워드 프로세스와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필경사와 타자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에는 막강한 검색, 요약, 정리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패럴 리걸의 역할마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제는 중견 변호사가 인공지능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며 혼자 일하는 풍경이 흔해졌다. 이는 법조계만의 풍경이 아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많은 국내 기업이 내부 역할 재조정에 나서는 것도 AI의 등장으로 특정 직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새는 AI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년 10개월 남았죠? 5년 안에는 엄청난 개편이 되고 있다.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을 준비시키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역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나의 기본 자세가 잡혀져 있어야지 응집력이 있죠. 아니면 물어본다니까는요. 챗GPT한테 스폰서 추천해줘.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나중에 스폰서 추천까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얘한테 보고하고 다녀야 될지 몰라. 나 오늘 시스템 여기 참석했어. 나 시스템 여기 1박 2일 갔어. 나 시크릿도 갔다 왔어.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걸요.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면 얘 알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회사 시스템, 그룹 시스템, 그다음에 개인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챗GPT가 인식하고 나면 이제 얘가 추천을 해줘요. 예전에는 옆집 아줌마, 옆집 사람들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알았더라면 이제는 챗GPT한테 모든 걸 물어보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자세가 올바르게 누가 와도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볼게요. 문제는 회사 안에서 핵심적인 의사 결정자는 소수이고 그를 보조하는 인력은 다수라는 점이다. 누구라도 앞으로 내 직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앞으로 내 직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의사결정자들도 이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나보다 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에게 대체될 수 있다. 맞죠? 의사결정자가 대체됩니다. 내가 아닌 AI,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불안감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위가 높든 낮든 자기 일에 대한 AI의 영향이 크든 적든 요동치는 조직 안에서 본인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필수 과제다. 그죠? 우리는 어떤 인재가 돼야 할까? 이거 펴가지고 읽어주고 다니세요. 260페이지. 줄 10개 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이게 왜 이런 줄 아나 하면서 읽어주고 다니시면 된대. 나는 나이 많아서 몰라. 나는 인공지능 몰라. 시대에 지금 저항하지 마시고요. 시대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저항, 나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펴갖고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되죠.
왜 이 문제가 뭔 줄 아나? 이 시대에.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못할 게 어딨어요. 그쵸?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줌으로라도 설명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해드리는 AI는 아니지만, 네, 있으니까 맘 놓고 옆에 분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인지시켜 주세요.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무에 강한 파이형 인재. 결론부터 얘기하면 AX 시대에 우리는 파이형 인재를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DX의 시대에는 T형 인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T형 인재. T형 인재는 두루두루 넓게 관심을 가지는 일반적인 역량과 더불어 한 가지 영역에서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의미한다. 파이형은 여기에 하나의 역량이 더해진 개념이다. 그 하나의 역량은 물론 AI 활용 능력이다. 최근 AI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일상이나 업무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무자나 리더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전면적인 AI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표면적으로는 AI 환각이나 보안을 염려하지만 그 속내에는 AI의 전면적 도입이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제 AI 도입은 어쩌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AI 도입은 뭐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필경사의 일을 지켜주기 위해 컴퓨터의 도입을 미룰 수는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너럴 매니저 폴 스툴바우머는 전체 기업의 약 1% 정도만 AI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 안에서도 AI의 효율적인 활용은 일부 핵심 직원에게 검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AI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진가를 발휘하려면 리더와 일선 직원을 불문하고 모두가 일상적으로 AI를 손발처럼 활용할 수 있는 AI 보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뭐요? AI 보스가 되어야 된다. 그쵸? 활용해서 물어보세요. 공부도 얼마나 잘 시켜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진짜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AI가 생겨서 정말 궁금한 거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물어봐도 진짜 또 그것도 모르니 소리 지금 무시당할까 봐 못 물어보는 것도 얼마나 친절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귀찮게 해도 얘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감정을 안 섞이고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네. 조직 안에 존재하는 AI 능숙도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능숙도, AI 능숙도의 격차를 극복하는 거. 지금부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로 클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로 클릭이라고 그래서 그냥 얘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해줘요. 이제 더 미세하게 다 해줘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1.0 버전인가요? 지금 우리 프리즈마이어도 버전은 바뀌었는데 아직은 이제 이렇게 지금 버전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조금 더 있으면 네, 더 세밀하게 또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돼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점을 바꿔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볼게요. AI의 적극적인 활용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휴먼 인터로프 키워드 참조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전문성이라는 상체의 말처럼 강인한 연산 능력의 하체를 갖춘 반인반마 켄타우로스가 돼야 한다.
하워드 대학교의 실험에 의하면 AI는 업무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사용했을 때는 그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의존했을 때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강화시키는 거죠. AI를 잘 활용하는 회사와 손을 잡아서 나의 지분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회사를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주는. 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I에 대체될,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아야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뒤처져 버리고 사용할 줄 모르고 난 몰라 하면 뒤처져 버리죠. 근데 뭐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더 발전이 더 있어야 되겠죠. 예. 관리 역량보다 실무 역량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리 역량보다 이제는 실무 역량이 더 중요한 시대이다.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실. 그죠? 경험과 머리로 한 거와 경험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파이의 또 다른 선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바로 자기 업무에 대한 실무적 역량이다.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본인의 업무 영역에 대한 실무적 지식이 중요해지는 역설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관리와 조정 역할을 주로 하던 부장이나 임원들이 AI를 써가면서 직접 실무를 처리하는 풍경이 요즘 부쩍 늘었다. 과거 선형적 프로세스와 수직적 위계의 조직 구조에서는 관리자와 임원의 역할이 통제와 지시 중에 성실한 관리자였다면 크로스 포지션, 제로 디스턴스, 울트라 플랫, 잼 세션의 문화에서는 상하를 막론하고 비선형적 협업과 역할 중심 프로젝트를 넘나드는 주도적 실무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실무자요. 슬랙, 노션, 지라 같은 업무 조정 틀이 과거 관리자들이 맡았던 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시대에 리더십은 더 이상 직급에서 나오지 않는다. 직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리더십은 뭐예요? 연차나 직책에 상관없이 조직의 목적을 파악하고 주어진 목표 안에 얼마나 핵심적인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졌다. 조직의 목적을 파악하고 주어진 목적 안에 얼마나 핵심적인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다른 업무들은 AI가 대신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 그러다 보니 관리 역량보다 실무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일하고는 아닌데 제가 이제 저희 손녀딸하고 놀다 왔단 말이에요. 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늦게 10시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어제 아침은 아니고 그저께 아침이었죠. 그저께 아침이 그랬어요. 이 저기 그 이 저희 손녀딸이 그렇게 생일잔치를 좋아해요. 자기가 주인공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서 좀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챗GPT야 우리 아린이가 서원이 오빠 생일에 본인이 초를 불고 싶어 하지 않거든. 서원이 오빠를 초를 불게 하고 뒤에서 박수를 쳐주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얘가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아린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 생일이라도 자기가 초를 먼저 불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너무 예뻐하고 막 너무 예뻐하다 보니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데 아린이는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도 잘해주고 박수도 잘해주고 배려심도 참 많구나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야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라.
엄마의 챗GPT한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얘는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미, 할비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역량보다 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어떻게 마이너스 부분이 좀 있어요. 엄마 얘기를. 예,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듣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역량이 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걸 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을 때는 어쨌든 엄마가 하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챗GPT한테 애하고 대화하는데도 활용을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여러 가지의 우리는 실무적인 거, 그쵸? 실무 역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다 행동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입을 떼야 돼요. 입을 떼서 말을 해야 돼요. 왜? 무슨 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안에 5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뭐 사업 설명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줌을 통해서든 도와드릴 테니 초대해서 3월 22일 날 초대를 하셔서 그들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나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 두 명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전체 장에서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제일 늦다 그랬거든요. 기술은 정말 빠르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제일 늦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초대하셔서 오셔야 되고요. 그 사고방식이 더 빠르게 바뀌는 게 시크릿이에요. 의식 수업이에요. 제대로 활용을 하면 저희 팀들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오프라인 온라인에 콜드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이 책을 들고 그때 제 프리즈마이어 전단지를 들고 자영업자들을 찾아가기 전에 두 군반 세 군반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채찌피트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할까 물어보세요. 얘가 뭐라고 지금 읽다가 생각난 거라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이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 발이 안 떨어진다. 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세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그쵸?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하면서. 네? 그럼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얘랑 대화를 탁 하고 나면 재밌잖아요.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뭐 소금 뿌리면 내가 전업에 뿌린 것이고 아이고 얘 안녕하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웃고 좋아하지? 하면은 나의 에너지에 감동하고 뭔가 감동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에 느낌이 호기심이 있어서 올 것이고 이게 어디든 지금 있잖아요. 육아할 때도 필요한 거고 콜드 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트너가 있는데 이런 파트너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이고요. 다 여러 가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SK텔레콤이 추천하는 피라미드 2.0 전략도 이러한 움직임과 괴를 같이 한다. 그룹 차원에서의 운영 효율화를 강조하는 이 전략은 그렇게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피라미드 2.0 전략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피라미드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의 크기를 과감하게 줄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신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몸집 줄이기에만 그치지 않고 확보한 자원과 역량을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임원도 실무 역량을 갖추고 팀원 여러 명의 몫을 해낸다. 과거 대기업 임원은 관리와 의사결정에 집중하며 업무에서는 점차 손을 뗐다. 하지만 이제는 임원이 AI, LLM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자료를 찾고
이제 보고서 찾고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흔해졌다. 덕분에 조직에서 임원과 실무진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채태원 SK그룹 회장은 구성원 개개인이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어제 영상을 어제 찾다가 말았는데 그 현대에서 삼성인가요? 삼성인 거. 현대에서 그 로봇 있잖아요. 불났을 때 소방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걸 이제 보이는 거, 테스트를 해 보이는 거를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엄청 잘하니까 자기들이 이런 걸 만든 거를 막 선보이고 막 이런데, 야, 이거 있잖아요. 어디에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를 또두두두두 있잖아요. 완전히 있잖아요. 그런 로봇을 탁 만들고 있다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우리의 어떤 예상치 않은 사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구하다가 죽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소방관들이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용화가 점점 많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요즘 젊은 직원들에게 요거는 네, 내일 하겠습니다. 다 못 읽었습니다. 네. 1989년은 네. 네.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AI가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자신감.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부분들 있죠. 교류하는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룹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고 안 할 때 안 하고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기만 왔는데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에너지로 끌려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쟤하고 틀린데 아니요.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자세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아마 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이죠.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주주 소리가 나네요. 우리 소녀딸하고 있다 보니까. 시크릿, 네, 시크릿이십니다. 토요일. 네, 토요일 날 시크릿 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옆 주변에 얘기하셔요. 이거 지금 필코노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앞으로. 네? 이걸 얘기를 해가면서 이 책을 들고 의식이나 사업이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릴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셔서 시크릿 초대 또 하시고요. 3월 22일도 집중 같이 또 시크릿 하시면서 22일도 집중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